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고 책 속의 아빠는 말한다. 예컨대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다. 살면서 어차피 해야 할 공부이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멜리플 원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쓴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빠라면 누구나 자녀가 올바르게 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게 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일 것이다. 이 책은 외동딸을 둔 아버지가 오늘날의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딸들에게 건네는 인생 조언입니다. 어떤 조언들을 해주는지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랑이야. 우리는 매일 입버릇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미움과 원망만 쏟아붓다가 이별하지. 청춘일 때는 왕성한 호르몬의 분비로 말미암아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삶 자체도 불안하게 느껴지지. 수많은 나의 장점보다는 몇 안 되는 나의 단점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야. 별것도 아닌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거나 자기 비하적인 감정에 빠져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따라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럼 분명 내일은 좀 더 나아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반듯한 자세로 살아라. 사람은 자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정면을 응시하며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당당해 보이고 책상에 앉아서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요즘은 책상에 앉아서 긴 세월 공부를 한데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본 탓인지 등이 굳거나 거북목인 청춘이 많더라. 책상에 앉을 때는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아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내 예전의 자세로 돌아갈 거야.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2~30분에 한 번씩 진동하도록 켜놓았다가 진동이 울리면 곧바로 허리를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요가 학원을 다녀라. 물론 상태가 심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자세를 교정해봐. 따라 반듯한 사람이 반듯해 보인단다. 불만족하다면 투덜대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따라 아빠는 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투덜대는 걸 무척 많이 봤단다. 거울 보면서 투덜대고 밥 먹으면서 투덜대고 공부하면서 투덜대곤 했지. 제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고 공부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지. 불만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모든 혁신은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불만족은 창조력을 자극해 새로운 세계를 열곤 하지. 문제는 불만족이 투덜거림에서 끝난다는 거야.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안을 제시해라. 예를 들어서 용돈이 적다면 부족한 근거를 제시하고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하는 거야. 출근할 때마다 전철에 사람이 많아서 옷이 구겨지고 구두가 밟힌다면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다른 교통편을 찾아보는 거야. 따라 한 가지 문제에는
여러 해결 방법이 있단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결핍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라.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누구도 없어. 살다 보면 너 또한 경제적 결핍이나 지적 결핍 등을 느끼게 될 거야. 결핍이 심할 때는 좌절감 혹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 청춘의 결핍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다만 결핍을 알고도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겠지. 결핍이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한단다. 따라 결핍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하렴. 계기가 없으면 시작도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능력을 키워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교제 중인 남자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스스로 결정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게 되거든.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아빠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길 바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지 등등을 검토해 본 뒤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내린 결정이 타인의 눈에 다소 이기적으로 보여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느라 여념이 없거든. 따라 아빠는 언제나 내 결정을 존중한단다.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라. 사람은 저마다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얻어지기도 하지. 멋진 인생은 장단점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성적표 같은 게 아님에도 수많은 사람이 단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팔방미인이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피곤한 삶일 뿐이야. 여러 가지 잘할 것 없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보렴. 잘 모르겠으면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거야. 직접 부딪히기 전에는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따라 인생에 정답은 없단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도 멋진 인생이고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도 멋진 인생이야. 너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라. 아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궁금했어. 요람 안에서 음악에 취해 두 눈을 감고서 벌의 날갯짓처럼 팔다리를 마구 흔들 때는 무용수가 될 것 같아서 설렜고, 물감으로 도화지를 넘어 방바닥까지 이용해서 그린 대작을 봤을 때는 화가가 될 것 같아서 설렜단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살아가고 싶은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봐.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너의 묘비명에 새겨질 글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마음이 간절하다면 인생은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단다. 목적지까지 가느냐 중간에 돌아서느냐는 너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지만, 따라 아빠는 너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단다. 살고 싶은 인생을 찾았으면 시작해라. 세월은 원래 흘러가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흐른단다. 잘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시작해라. 하고 있는 공부 혹은 일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라도 검색해보거나 관련된 책이라도 찾아서 읽어라. 수소문해서 그쪽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만나봐라. 일단 관심을 가져야만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겨야만 집중력이 생긴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중간에 꿈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
어릴 적 막연했던 꿈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정상이야. 따라 한 가지만 기억해두렴. 시작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창하게 시작하지는 마. 시작은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물론 거창하게 시작해도 나쁠 건 없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 시작해야겠다고 결정했으면 일단 시작해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일단 책상에 앉아서 2, 3일이라도 공부해봐. 외국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으면 일단 유튜브 영상이라도 찾아서 틈틈이 공부해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며칠이라도 줄넘기나 조깅을 해봐. 학원이나 피트니스 클럽은 추진력이 좀 붙은 뒤에 등록하는 게 좋아. 그래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 따라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계획마저도 없으면 인생은 제멋대로 흘러가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여지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돼.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거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단다. 목표는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 가야 할 방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게 해주지. 물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럴 때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 따라 불황자와 여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니? 불황자는 목적지가 없지만 여행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야. 목적지가 있어야 순환 갈래로 얽혀있는 길 위에서도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중에도 길을 잃지 않거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마라. 다들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행복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지.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하고, 취업해서 일할 시기에는 일하고, 결혼할 시기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시기에는 아이를 낳아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면 외롭지 않고 경쟁심도 생겨서 큰 힘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하려면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단다. 효도 또한 마찬가지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 나중에 성공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가 별거겠니? 웃는 얼굴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않길. 따라 내가 어디서 뭘 하며 하루를 살든 24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소아암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도서관에서 눈동자가 아프도록 공부하든, 직장에서 동료들이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쇼핑하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빈둥거리든 간에 그 시간은 똑같아. 아예 쉬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하루를 빈둥거리며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마라.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게 아니야. 단지 하루가 끝나갈 즈음에 내가 대체 오늘 뭘 한 거야? 라는 허탈감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근심 걱정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차라리 거리를 싸돌아다니거나 인근 공원이라도 산책해라. 인생은 그림 조각 맞추기 같은 거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몇백 개쯤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크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인생 후반기가 되면 후회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좀 더 멋지게 살 걸 하고. 따라 시간을 물처럼 사용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헛되이 사용한 시간에 반격을 당하게 된다. 스마트폰은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해라. 다들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세상이니 멀리하라고는 못하겠구나. 스마트폰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주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사용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떨어뜨린단다. 그러니 공부나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렴.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된다면 SNS 상태 창에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어 놓아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지금은 공부 중이니 급한 용건이 아니면 저녁 10시 이후에 연락 주세요. 지금은 업무 중입니다. 꼭 필요한 용건이 아니면 오후 6시 이후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 중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마라. 보행 중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렸다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 재미있다고 해서 아무 경계심 없이 점점 빠져들면 결국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된다.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는 스톱워치를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려면 뇌를 잘 활용해라. 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극적이거나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웃거린다.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천천히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다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지못해 집중하지. 처음부터 동기부여를 한 뒤 감당해낼 만큼의 업무량을 설정하고 마감 시한을 정하면 뇌는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최대한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다. 스톱워치는 일종의 마감 시한이라 할 수 있어. 스톱워치를 켜놓고 일에 집중해라. 양이 많아서 장시간 집중력이 요구된다면 중간 점검을 해라.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마감 시한이 촉박해지면 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풀에 지쳐 포기해버리거든. 그럴 때는 오늘은 300페이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타협해라. 인간은 누구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니 따라 일할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거라. 그래야 여유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다. 하루에 1시간은 꼭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해라.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이루는 이는 많지 않아. 그 이유는 가슴에 품고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야.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렴. 대개의 꿈을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만 이룰 수 있다. 현재 나의 실력과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실력 사이의 갭을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연습이 필요해. 여행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은 외국어와 관련 분야를 공부해라. 화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최소한 시간은 그림을 그려라. 실천하지 않고 막연하게 꾸는 꿈은 잠에서 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다가 후회와 아쉬움 속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마감하지. 따라 하루 1시간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인생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단다. 꾸준하게 일기를 써라. 꾸준하게 일기를 쓰면 좋은 점 3가지가 있다. 하나, 시간 개념이 생긴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내일은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둘, 사고력이 강해진다. 뇌는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처리하고 나면 2번 다시 분석하려 들지 않아. 그런데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같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어서 분석력이 강해져. 셋, 문장력이 향상된다. 일기를 쓰면 비슷한 생각이나 문장을 자주 쓰게 되는데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좋아진단다. 세월에는 눈금이 없단다. 우리가 스스로 새겨놓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지. 따라 일기는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자 살아가야 할 날들의 인기척 같은 거란다. 취미생활 차원에서 운동 하나쯤은 해라. 취미생활은 살아가는 기쁨을 준다. 인류는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육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왔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한 지는 고작 200~300년에 불과해.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운동 부족 때문이야. 정신 활동은 활발한 반면 육체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감정 해소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육체적, 정신적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또한 몸에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얻을 수 있지. 따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거르지 말고 꾸준히 해라. 운동은 뇌와 육체를 활성화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한단다.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해라. 공부를 하니까 혹은 회사에 다니니까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라. 여자니까 마지못해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함께 버려라. 집안일은 성별과 상관없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지. 과거에는 그 편이 합리적이고 서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맞벌이 부부도 적지 않은 데다 노동 시간도 단축되었다. 남성의 집안일 참여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릇 인간이라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머물던 자리는 스스로 치울 줄 알아야 하고 더러운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을 줄 알아야 한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삶의 기본이다. 따라 행복이란 기본 위에서 싹 트는 것이란다. 사회에 나왔으면 실용적인 학문을 배워라.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공부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고등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한다면 대립하는 생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며 목표에 이르는 길을 찾는 능력을 갖춘 균형적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야. 취지는 좋지만 실용적인 면은 현저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으면 실용적인 학문을 배울 필요가 있어. 최근 이론을 접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현장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구해라. 실력 있는 자가 존중받는 법이다. 너희가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꼰대인 까닭은 스스로 공부를 멈췄기 때문이야. 따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지고 있지.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면 공부를 멈추지 마라. 모르는 것은 물어봐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미 알아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사회 생활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우물쭈물하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물어봐라. 단, 상대방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배워라. 수첩에 적고 중요한 것은 눈에 띄도록 박스를 그리고 별표를 쳐두어라. 따라, 열심히 배우면 너는 배움의 기쁨을, 상대방은 가르침의 기쁨을 얻게 된단다. 정리정돈만 잘해도 성실해 보인다. 따라, 항상 정리정돈에 신경 써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품성을 추측한다. 정리정돈을 못하면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컴퓨터 초기 화면도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라. 일을 맡았으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폴더에다 정리해 놓아라. 메일함도 마찬가지다. 수시로 메일함 정리를 하고 중요한 메일은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보관해라. 퇴근하기 전에는 책상과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라. 하루 일을 마쳤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고 다음 날 출근해서 일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단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올라라. 실수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편이 낫다.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가다 보면
가슴 떨리는 순간과 마주칠 수밖에 없단다. 미리부터 크고 작은 무대에 서봐야 면역력이 생기지. 취업 준비생은 면접관 앞에서 질문에 답해야 하고, 직장인은 임직원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고, 수상자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해. 혹여 누명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카메라 앞에 서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지금 약간 떨린다고 해서 작은 무대를 외면해버리면 훗날 정작 큰 무대에 섰을 때 창피를 당하거나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만단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밝히고 노래 부를 기회가 있다면 비록 금치일지라도 부끄러워 말고 앞에 나가서 한 곡이라도 불러라. 따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생활 속의 작은 무대가 대인공포증을 감소시켜주는 묘약이란다. 아빠가 앞에 했던 모든 말들, 잔소리 같겠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잘 기억해주면 고맙겠구나. 아빠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널 믿고 응원한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